이 강좌는 터커의 고언어 프로그래밍 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의 구매 링크는 하단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언어가 온당 14장 포인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포인터. 사실 포인터가 이 C나 C++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고도 포인터를 지원합니다. 요 C나 C++는 옛날에 나온 언어들이죠. 옛날에 나온 언어인데 고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언어예요. 근데 파이썬이나 뭐 자바나 기타 등등 전부 다 포인터가 없어요. 자바스크립트나 포인터가 없는데 고는 포인터가 있다는 거. 근데 이런 언어들은 포인터가 없는데 사실 포인터를 그렇다고 안 쓰냐? 안 쓰는 거 아니에요. 포인터는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언어 내부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이거를 직접 조작할 수 있도록 노출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쓰고 있다. implicit라고 하죠. 암묵적으로 implicit하게 사용하고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고는 노출시켰다는 거죠. 프로그래머가 조작할 수 있도록 노출시켰다. 노출을 시켰는데 C나 C++만큼 노출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C나 C++는 포인터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조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포인터 연산이 돼요. C나 C++는. 근데 그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노출은 시켰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포인터로 사용했을 때 위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용할 수 없도록 막아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포인터. C나 C++ 배울 때 이 포인터가 가장 큰 문제였죠. 이게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포인터는 쉽게 생각하면 쉽게 보면 되게 쉬워요. 쉽다. 근데 쉽다는 게 이제 나한테 쉽다는 거지 여러분한테 쉽다는 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쉽게 보면 쉬우니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를 보면은 되게 간단합니다. 포인터는 메모리 주소를 값으로 갖는 타입이다.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변수는 값을 갖죠. 변수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값이라는 건 영어로 하면 데이터는 뭐라고 그랬죠? 컴퓨터에서는 숫자예요. 숫자. 다 숫자입니다. 1과 0으로 되어 있는 숫자다. 근데 이 숫자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형태가 정해지죠. 형태에 따라서 이 값이 갖는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인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실수가 되기도 하고 문자로 되기도 하고 그렇죠. 포인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인터도 값을 가져요. 타입이요. 포인터는 타입이다. 타입이라는 얘기는 변수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는 값을 갖습니다. 값을 갖는데 숫자죠. 숫자 값을 가져요. 근데 어떤 숫자 값을 갖느냐? 이 형태가 무엇이냐? 메모리 주소를 값으로 갖는다. 는 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메모리 주소를 값으로 갖는다는 건 뭔 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메모리가 있죠. 메모리에는 주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부터 시작해서 1바이트씩 증가되는 주소가 있을 거예요. 1, 2, 3, 4, 5, 6, 7, 8. 어쨌든 메모리는 굉장히 크니까 엄청나게 큰 숫자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변수 우리가 var, a, int라고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면 컴퓨터는 이 a라는 변수 값을 저장할 공간을 만들죠. 8바이트 공간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 공간에 시작 주소, 그러니까 이 공간이 시작되는 주소가 있죠. 가령 예를 들면 100번지라고 치죠. 100번째 메모리 값, 100번지를 A라는 변수가 이렇게 가리키게 합니다.
가리키다는 건 영어로 포인트한다 이렇게 하죠. 누구 어떤 것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 손으로 이렇게 가리키죠. 이거 포인트 한다고 그러는데 포인트. 이게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A는 10 이렇게 하면 A의 공간에 10이란 값을 복사해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A라는 공간이 뭐냐? A가 가리키고 있는 이 메모리 주소, 시작 주소 값에다가 이 타입을 알면 사이즈를 아니까 그 사이즈만큼 이 공간이 나오죠. 그 공간에다가 10이라는 값을 복사해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든 변수는 다 메모리 공간을 가지고 있고 메모리 공간은 메모리 주소가 있다. 시작 주소. 시작 주소라는 거는 뭐죠? 주소는 숫자다. 숫자 값이다. 그러니까 주소는 숫자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소 값을 어떤 변수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가령 P라는 포인터가 있다고 쳐보죠. 그래서 P는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앰퍼센트라고 그러죠. 앰퍼센트. 이거 잘못 저번에 몰라가지고 어포스트로피라고 그랬는데 앰퍼센트 맞나요? 어쨌든 A에 요걸 붙이면 이게 뭐냐? A의 주소를 말합니다. A의 주소. 그러니까 A라는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주소 값을 P에다가 복사해라 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대입연산자죠. 오른쪽에 있는 게 값, 왼쪽에 있는 게 공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P라는 변수가, 역시 P도 변수예요. P도 변수죠. P도 변수다. 그런 얘기는 P도 메모리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리키고 있어요. P도 본인만의 메모리 공간이 있고 A도 본인만의 메모리 공간이 있어요. 근데 A의 메모리 공간의 시작 주소가 100이라고 치면 P는 뭐 한 20이라고 치죠. 메모리 주소가 값이 아니고 주소가 얘는 100이고 얘는 값이 10이고 어쨌든 이렇게 돼 있다. 그런데 P에 이렇게 하면 A의 주소값 그러니까 A의 주소값 10이 아니고 100이죠. 100이라는 값을 어디다가 P가 가리키고 있는 공간에다 복사해라. 그러니까 여기에 100이 적히는 거죠. 얘도 숫자값, 다 숫자값이라는 거예요. 메모리 주소도. 그러니까 P는 값으로 100이라는 숫자를 갖는데 얘의 형태가 뭐냐, 의미가 뭐냐. 의미는 메모리 주소라는 거예요. 주소를 값으로 갖는 게 포인터다. 포인터는 이제 타입 앞에 어떤 타입이든 타입 앞에 별을 붙여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별, 인트 이러면 인트형 메모리 공간, 인트 타입의 변수의 주소값을 값으로 가질 수 있는 포인터가 됩니다. 얘는 int 타입의 메모리 주소를 값으로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바 f는 플롯 64다. 근데 바 p는 포인터형, int형 포인터다. 했을 때 p는 f의 주소 하면은 에러가 납니다. 컴파일 에러가 나요. 타입이 다르다고. 얘는 뭐냐? f의 주소. 주소 타입은 이렇게 씁니다. float 64의 포인터 타입이에요. 주소값의 타입은 모든 데이터는 타입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고는 연산을 할 때 어떤 연산이든 좌변, 양변이 타입이 같아야 된다. 근데 p는 타입이 int 포인터죠. 그러니까 서로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별을 붙이면 어떤 타입 앞에 별을 붙이면 그 타입에 해당하는 주소 값을 값으로 가질 수 있는 포인터가 된다. 는 거고요. 이해가 안 되시거나 좀 어렵나요? 그러면 질문을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되냐? 자, 지금 현재 P의 값으로
100이라고 있었죠. 100이라는 건 뭐다? A의 주소다. A의 값은 10이고. 자, 근데 여기다 앞에 포인터 변수 앞에 별을 붙이고 는 하고 20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자, 요렇게 된다고 보죠. 요렇게 되면 P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공간, 그러니까 P가 나타내는 메모리 공간에다가 20이란 값을 복사해라 라는 거 되죠. 근데 여기 20이 들어가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적으면 에러가 납니다. 왜 에러가 나냐? 역시 타입이 안 맞아서 에러가 나요. 얘는 뭐요? int 타입. 얘는 포인터 타입. 그래서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에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P가 가리키고 있는 공간에다 값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특정 값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얘는 이 포인터 변수의 값은 무조건 어떤 변수나 뭐 어떤 데이터에 인트형 데이터에 메모리 주소 값이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입이 달라서 에러가 납니다. 고에서는 이렇게 포인터에다가 특정 값을 넣을 수 없어요. 근데 뭐 C 같은 경우는 막 넣을 수 있죠. 근데 거기서는 안 돼요. 어쨌든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되냐? 포인터 변수에다가 별을 붙이면 이 경우는 좀 달라. 이 경우는 포인터가 가지고 있는 값이 가리키고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인터가 가지고 있는 값이 지금 100이죠. 그러니까 100번지가 가리키고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공간이라는 말이에요. 공간. 100번지가 가리키고 있는 공간 값을 20으로 바꿔라. 그러니까 P가 가지고 있는 값이 100이죠. 이렇게 적으면 100이 가리키고 있는 100번지의 공간에다가 20을 넣어라. 그러니까 왼쪽은 공간이죠. 여기가 20이 되는 거예요. 얘가 20이 되는 게 아니라 얘가 20이 된다. P가 가지고 있는 값이 나타내는, 가리키는 공간을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한다. 자, 다시 볼게요. 바 A int, 바 B int. 그래서 A는 10이고 B는 20이다. 바 P 포인터 int. 그래서 P는 A의 주소다. 그러면 P의 값이 가리키고 있는 공간 값을 100으로 바꿔라. 그러면 뭐가 바뀌죠? 뭐의 값이 바뀌어요? A의 값이 바뀌어요. 100으로. P가 A의 주소를 값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B는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되냐? 얘가 공간이라고 했죠? 우리가 어떤 변수가 A는 B다 그러면 우변에 적히면 R-value, 우변에 적히면 뭐라고 그랬죠? 값으로 동작한다. 좌변에 적히면 L-value, 뭘로 동작한다? 공간으로 동작한다. 얘가 지금 공간이잖아요. 얘도 공간이고 얘도 공간, 다 공간을 갖고 있어요. 다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고 있는 애들이죠. 변수는. 근데 얘도 공간이다. 얘는 뭐냐? A의 메모리 공간이죠. P의 값이 가리키고 있는 곳이니까 공간이 우변에 적혔어요. 그럼 뭐 당연하게 값으로 동작하는 거죠. 얘 값으로 동작하면 P의 값이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공간이니까 그곳의 값이 있는 거죠. 얘는 100이다. 아까 여기서 100으로 바뀌었으니까. B 값이 100으로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공간을 나타내는데 우변에 적용되면 값이 되고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값이 되고 좌변에 적히면 값으로 종료한다. 뭐예요? 이게 포인터가 자꾸 보다 보면 막 헷갈리는데 기본 항상 원리만 따지면 되게 쉬워요. 메모리 주소를 값으로 갖는 타입이다. 이것만 딱 기억하면 그 원리를 가지고 모든 곳에 대입을 하면 쉽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상만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걸 잘 유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 포인트 변수가 하나의 변수를 가리킬 수 있다.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A가 int야. 막 변수가 3개가 있어요. 근데 A 값이 100이야. 근데 B는 A고 C는 A야. 그러면 A, B, C 다 공간이 따로따로인데
그 공간의 값이 똑같이 100이다. 당연하죠? 포인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변수가 같은 값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포인터에서는 값을 메모리 주소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어떤 특정 변수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바 a int가 있다. 얘가 100번지예요. 100번지다. 이거 여기 0x 100 이렇게 적으면 16진수라서 10진수로 100은 아니지만 어쨌든 100번지다. 그리고 P1이 있고 얘는 int 타입의 포인터고 P2가 있고 얘도 int 타입의 포인터. P3가 있어. 얘도 int 타입의 포인터야. P1의 값은 A의 주소값이다. P2는 P1의 값이고 P3도 P1의 값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P 똑같아요. 아까 int랑 봤을 때도 P1도 공간이 있고 P2도 공간이 있고 P3도 공간이 있어. 다 변수니까 변수죠. 타입만 포인터 타입인 거예요. P1의 값이 100이야. 근데 P2의 값도 P1의 값이죠. 100이야. P3도 100이야. 그러니까 세 개의 변수가 다 같은 값을 가지고 있다. 는 거죠. 근데 얘가 가리키고 얘는 메모리 주소 값이니까 실제로 공간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다른 공간을. 얘가 뭐다? A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포인터 변수가 하나의 메모리 공간을 가리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4.1번 예제 보겠습니다. 바 A int는 500 바 P는 포인터 int 타입 포인터고 P는 A의 주소값이고 했을 때 P의 값은 %P %P는 포인터 주소를 나타내요. printf P가 가리키는 메모리의 값 얘는 %D. 자, 이렇게 쓰면 포인터 변수 앞에 별을 붙이면 그 공간이라고 했죠. 자, 100으로 바꿨어. 이랬을 때 A의 값 A의 값을 출력하면 P의 값은 이제 0SC00018050이 나오고 이거는 뭐죠? 메모리 A의 메모리 주소 값이죠. 0x 쓰면 어떻게 된다? 16진수예요. C0001018050은 16진수 값이죠. 16진수 값은 저번에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16진수는 우리는 근데 숫자 한 자리에 숫자를 0에서 15까지 쓰는 거를 16진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15라고 쓰면 이게 한 자리 넘어가잖아요. 두 자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10부터 15까지를 영문자에 대입합니다. 그래서 10이 A고, 11이 B고, 12가 C고, 13이 D고, 14가 E고, 15가 F예요. C000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12예요. 12. C라는 거는 12 값이다. 한 자리에 10이라는 숫자를 쓰기 위해서 C라고 했다. 000180 그래서 16진수는 A부터 F까지 문자열을 숫자 값으로 쓴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요 값이 그러면은 실제로 10진수로는 어떤 값이냐? 우리 칼큘레이터 있죠. 계산기 열어가지고 계산기 보시면 여기 프로그래머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헥스가 16진수고 덱스가 10진수고 옥타가 8진수고 빈이 2진수거든요. 헥스 해가지고 여기다가 아까 했던 거 복사 붙여넣으면 C00018050이죠. 이걸 덱스로 바꾸면은 그러니까 이 16진수가 덱스가 되면 10진수가 되면 얼마야? 100만, 1000만,
8억 2,400만 6, 이런 숫자 되죠. 얘를 만약에 근데 왜 16진수로 쓰냐? 10진수로 쓰면 되지. 얘를 근데 8억 2,400만 이렇게 써면 너무 숫자가 크니까 보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16진수로 적으면 좀 보기가 깔끔하다. 그래도 이렇게 적는 것보다 이렇게 적는 게 깔끔하다. 왜냐하면 메모리 주소 값은 굉장히 큰 값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메모리는 굉장히 커요. 메모리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소 값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걸 10진수로 적으면 너무 보기가 안 좋으니까 16진수로 보통 적습니다. 메모리 주소값이 16진수로 보통 표시가 돼요. 그래서 %p 하면은 메모리 주소값이 출력이 된다. 그래서 p는 이제 이런 값을 가지고 있죠. 이것도 결국엔 숫자 값이고 아무리 크다고 해도 숫자 값이고 이 숫자는 의미가 뭐냐? A의 메모리 주소다. p가 가리키는 메모리의 값. 그래서 포인터 변수 앞에 별을 붙이면 그 포인터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이 가리키는 메모리의 공간을 나타내죠. 근데 이거는 지금 우변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그 공간의 값이 됩니다. 그 공간의 값은 A의 값이죠. 결국엔 A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A의 값은 500. 그래서 포인터 P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값은 500이다. 이렇게 적으면 포인터 P가 가지고 있는 값이 나타내는 공간을 100으로 바꿔라 라는 거니까 뭔 소리? A의 값을 100으로 바꿔라 랑 똑같은 말이에요. 요렇게 적거나 요렇게 적거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A의 값이 100으로 바뀌었으니까 A는 100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P의 포인터의 값으로 이제 메모리 주소 값이 있고 이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공간 결국에는 A의 공간이죠. A의 공간을 100으로 바꿔라 하니까 A 값이 100으로 바뀐다. 는 거예요. 어렵나요? 간단히 생각하면 쉬운 것 같은데 좀 약간 갸웃갸웃할 수가 있죠. 그게 포인터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데 막상 하다 보면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항상 기본으로 다시 돌아간다. 포인터는 메모리 주소를 값으로 갖는 타입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14.2 바 A 인트는 10 바 B 인트는 뭐 C나 C++를 하시는 분들은 되게 쉬울 거예요. 이게 지금 하는 내용이. 근데 자바나 다른 언어를 하셨던 분들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바 B3 인트는 B의 주소 fmt print f p1과 p2가 같냐 p1과 p2의 이꼴 연산 print f p2와 p3가 같냐 p2와 p3 자 이렇게 됐고 자 true false 나오죠 이건 뭐 간단하죠. P1은 A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고 P2도 A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고 P3는 B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다. A의 주소값이 100이라고 치면 P1과 P2의 값은 100이고 B의 주소값이 200이라고 치면 P3는 200이죠. 그래서 100과 100이 같냐 이 소리예요. 그냥 100과 100이 같냐 그러면 같죠. 100과 200이 같냐 그러면 다르죠. false. 포인터 연산에서 이꼴을 쓸 수가 있다. 포인터에다가 이꼴을 쓸 수가 있다. 포인터에 이꼴을 쓴다는 얘기는 뭐냐? 두 포인터가 가지고 있는 값이 같은지 물어보는 거고 그 얘기는 두 포인터가 서로 같은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고 있는가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포인터에다가 이꼴 연산으로 변수 값을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포인터 변수의 기본값은 nil입니다. nil. nil이 뭐냐? 어떤 다른 언어에서는 이제 null이라고도 하는데 고에서는 nil이라고 그래요. nil이나 null이나 똑같은 말인데
뭐 직역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뜻이죠.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의 의미가 있다 이런 거. 자, 이렇게 적으면 변수만 선언됐죠. 우리가 바 a int라고 하면 기본값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int의 기본값은 0이니까 a는 0으로 초기화되는데 바 p 포인터 int라고 하면 지금 초기값이 없으니까 포인터형 변수의 초기값으로 초기화되는데 뭐냐? 그거는 nil이다. 그럼 nil은 뭐냐? nil이 값이 뭐냐? 우리가 데이터라는 건 다 숫자라고 그랬죠. 그럼 nil도 숫자 값이 있는 거 아니냐? 있어요. 얘는 그냥 0입니다. 0. 0인데 그러면 p는 0이냐? 이러면 안 돼요. 왜냐? 얘는 값이 뭐야? 숫자죠. 숫자니까 타입이 int예요. 얘는 뭐죠? 포인트 int 타입.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0이라는 건 사실 nil은 0이지만 0으로 쓸 수가 없어요. 고에서는 그냥 nil은 nil입니다. 그냥 nil은 nil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p는 nil이다 이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nil 값이다. 아무것도 아닌 값. nil이라는 얘기는 발음이 안 되네. 유효한 메모리 주소를 nil이 아니란 얘기죠. nil이 아니란 얘기는 p가 유효한 메모리 주소를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nil이란 얘기는 뭐냐? 유효하지 않다. 무효하다. 무효하단 말을 쓰나요? 무효하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곳을 가리키고 있다. p가. 정상적인 메모리 공간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p가 nil이 아니다. 라는 얘기는 무효하지 않으니까 유효하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메모리 공간, 그러니까 어떤 공간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검사하는 거는 P가 어떤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고 있는지 확인할 때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우선은 이제 중간 점검으로 질문을 좀 볼게요. 원래 마지막에 했는데 포인터는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자, 배움님, 포인터는 어떻게 기억하는 건가요? 이것도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 건가요? 프로그램을 설정할 때 프로그램에서 포인터가 기록되어 있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질문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포인터 원리를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포인터 뭐죠? 변수의 변수. 타입이 그냥 포인터라는 거예요. 얘도 변수죠. 변수는 뭐다? 메모리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인터라는 애의 값을 저장할 얘도 역시 메모리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얘도 메모리 주소가 있죠. 그러니까 포인터의 주소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포인터로 돼서. 그러면 얘의 주소, 얘도 주소가 있는 거예요. 얘도 공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주소 값은 누가 정하냐? 이거는 메모리의 주소를 이렇게 우리가 메모리를 할당할 때 컴퓨터가 어떤 변수를 선언할 때 컴퓨터가 이 변수의 값을 저장할 공간을 찾는다고 그랬죠. 이 공간을 찾아서 그 공간의 주소 값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도 주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모리 주소 값이라는 거죠. 어디서 따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메모리가 있으면 그 주소 값이 있죠. 그러면 그 주소 값으로 메모리를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주소의 값으로 그 주소의 값의 형태로 갖는 거, 그게 포인터다. 포인터도 변수고, 포인터도 변수이기 때문에 걔도 공간을 가지고 있고 걔도 주소가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헷갈려요. 왜 주소가 주소를 가지고 있고 주소가 공간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끝에만 보면 되게 헷갈리는데 포인터 현상만 보면 헷갈리는데 기본으로 돌아가면 단순하다는 거죠. 포인터도 변수고 다만 그 변수의 값으로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메모리 주소는 역시 숫자 값이다. 포인터도 역시 숫자를 값으로 갖는데 다만 그게 메모리 주소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원리로만 자꾸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로만 따지고 들어가면 쉬운데 맨 밑에 현상만 막 보면은 되게 복잡합니다.
변수가 있어요. 근데 변수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인터는 변수다. 포인터는 변수다. 우리가 어떤 변수가 있어요. 이 변수의 공간에 접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접근할 수 있죠. a의 값에 10을 대입했어. 그러면 a가 가리키는 공간에 10을 대입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로 포인터, int 타입 포인터 p가 있어. p에다가 a의 주소값을 적어요. 그럼 p도 역시 변수니까 어떤 공간이 있고 이 p가 가리키고 있는 공간 값을 a의 주소값, a가 만약 100번지라고 치면 이 100으로 적는 거다. 똑같다. 변수랑 일반적인 변수 사용법이랑 똑같은데 다만 다른 점은 뭐냐? 고는 강타입 언어나 최강 타입 언어이기 때문에 특정 값을 저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얘는 타입이 int 타입이야. 얘는 포인터 타입이에요. 타입이 다르니까 대입연산자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냐? 이거를 뭐 타입 변환을 해가지고 이게 되냐? 안 돼요. 왜 안 돼? 고는 int를 포인터형 타입으로 변환을 안 시켜줍니다. 이걸 금지하고 있어요. 이게 되는 언어가 있어요. C 언어 같은 경우는 이게 돼요. C 언어 같은 경우는 이게 됩니다. int 타입을 포인터 타입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고에서는 이게 안 돼요. 이거 금지하고 있어요. 타입 변환을. 그러니까 포인터의 값은 그냥 무조건 어떤 int 타입 변수의 주소 값으로밖에 설정이 안 된다. 이렇게 막고 있는 거지. 포인터도 변수고 거기에도 값이 있다는 거는 변함이 없다. 자, 이제 나머지 질문을 이따가 보고요. 야, 그러면 이거 왜 쓰냐? 이거 헷갈리는데 이거 왜 쓰냐? 이거죠. 이게 사람 힘들게 하려고 쓰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볼게요. 포인터를 왜 쓰냐? 14.3 예제를 보겠습니다. 타입 데이터라는 이름을 가진 스트럭처가 있다. value, int 타입 value가 하나 있고 필드가 하나 있고 데이터라는 필드가 있는데 얘는 배열인데 200개 요소를 int 타입의 요소를 갖는 배열이다. 자, change data. 그래서 란 펑션이 있고 인자로 데이터 값을 받는다. 그래서 이 인자의 파라미터의 value 값을 999로 바꾸고 이 파라미터의 데이터 배열의 101번째죠. 인덱스니까 101번째 값을 999로 바꾼다. 자,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타입의 변수를 하나 만듭니다. 이름은 데이터고, 타입은 데이터고. 자, 대소문자 구분하셔야죠. 데이터 스트럭처 타입의 변수 데이터. 그 다음에 change 데이터를 호출합니다. 데이터로. 그리고 printf를 해요. value %d. 그래서 데이터의 value field 값을 출력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101번째죠. 인덱스 100에 해당하는 값을 출력해요. 데이터의 100번째 값. 자, 이렇게 출력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가? 0, 0이 나옵니다. 자, 왜 0, 0이 나오냐? 처음에 데이터 스트럭처 타입의 데이터를 만들었죠. 그러면 요게 만들어져요. 필드가 value 필드 int 타입 하나 있고 int형 int 타입 배열 요소 200개를 가지고 있는 배열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얘 8바이트, 얘가 200 곱하기 8, 1600바이트. 그러니까 1608바이트죠. 1608바이트짜리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어요. 값은 어떻게 되냐? 값은 다 초기 값으로 초기화되죠.
기본값으로. 그러니까 value 0, 데이터 배열 200개 전부 다 0을 가지고 있습니다. 0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hange data라는 펑션을 호출하고 데이터를 인자로 넘겨요. 얘를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받았죠. 그래서 value 값을 999로 바꾸고 데이터의 100번째, 100, 인덱스 100,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하니까 101번째죠. 102번째 값을 999로 바꿨어요. 그리고 값을 출력했는데 왜 0이 나오냐 이거죠. 여기서 999로 바꿨는데 요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R value, L value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좌변과 우변. 좌변으로 쓰면 공간, 우변으로 쓰면 값이다. 그러니까 change data 라는 펑션이 있어요. 얘의 아규먼트로 뭘 받았냐? 이름은, 그러니까 파라미터 이름은 아규고 타입은 데이터 타입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를 호출해요. 데이터라는 변수를 집어넣어서 호출합니다. 함수의 인자로 어떤 변수가 쓰이면 얘는 우변인가요? 좌변인가요? 우리가 print, print 하고 어떤 값을 적었어. variable a는 int야. a 값을 적었어. 그럼 얘는 우변인가요? 좌변인가요? 함수의 인자로 쓰이면 무조건 우변입니다. rvalue예요. avalue가 아니고. rvalue로 쓰인다는 건 뭐다? 값으로 쓰인다. 그러니까 a 값이 100이다. 그럼 얘는 그냥 100이라고 바꿔도 똑같다는 거예요. 숫자 값을. 자, 그럼 얘는 뭐다? 얘는 뭘로 쓰였어요? rvalue로 쓰였어요? avalue로 쓰였어요? 함수의 인자는 무조건 rvalue다. 얘는 그래서 값으로 쓰였다. 자, 그 얘기는 이 얘기를 다시 보면 어떤 거랑 똑같냐? 이 함수 호출 과정을 두 개의 변수가 있어요. 똑같이 데이터 타입이에요. AIG는 데이터다. 이 얘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호출하는 과정이 change data 하고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함수 호출 때 얘기했었죠. 어떡하냐? 그 스택에다가 값을 적는다고 그랬죠. 돌아갈 값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스택에다가 이 인자 값들을 적는다고 그랬죠. 인자 값 뭐예요? 데이터 값을 적죠. 이게 데이터 값이 사이즈가 어떻게 해요? 1608바이트짜리죠. 그러니까 스택에다가 1608바이트를 쓰는 거예요. 1608바이트 값을 쫙 써요. 그래서 함수가 호출되면 어떻게 되나요? 호출되는 쪽에서 팝을 하죠. 팝을 해서 인자에다가 얘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1608바이트짜리 값을 복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 함수 호출 과정. 그럼 얘는 어떻게 해? 얘 우변이죠. 우변의 값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데이터 값이 1608바이트짜리가 복사되는 거예요. 1608바이트짜리 공간에. 고에서는 대입연산자가 스트럭처, 양쪽이 스트럭처 타입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사이즈만큼, 타입 사이즈만큼 그냥 복사한다고 그랬죠. 고는 항상 똑같아요. 일관적이에요. 규칙이. 어떤 변수도 간에 바, a, int. 자,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고의 특징입니다. a는 b다. 그러면 대입연산자가 쓰였죠. 우변의 값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 사이즈 8바이트죠. 8바이트, 타입이 나타내는 사이즈만큼 그대로 복사하는 거예요. 얘는 복사할 때 이게 문자열인지 실수인지 정수인지 데이터인지 스트럭처인지 뭔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 있는 거 뭐야? 사이즈만 관심 있어요. 사이즈를 같은 사이즈 공간에 그대로 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야? 1608바이트짜리 공간이 얘도 뭐야? 1608바이트짜리 공간이야. 두 공간이 사이즈가 같아. 그냥 복사합니다. 자, 그냥 복사한다는 얘기는 뭐다? 두 공간이 서로 다르다. AIG라는 변수가 있고 데이터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변수가 두 개 선언됐죠? 그럼 컴퓨터는 어떻게 한다? 이 두 개의 값을 저장할 공간을 만들겠죠. 1608바이트짜리. 하나는
AIG고 하나는 데이터다. 이렇게 만들겠죠. 그래서 AIG의 대입 연산자를 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있는 공 사이즈가 그대로 여기에 카피된다. 여기 똑같이 적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변수의 공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change data라는 함수 펑션 안에서 AIG의 데이터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value 값을 바꾸면 어디에 value 값이 바뀌어요? 여기에 바뀝니까? 여기에 바뀌죠. 여기에 999가 바뀌어요. 얘는 뭐야? 얘는 여전히 0이라는 거예요. 왜냐? 여기 카피됐잖아. 공간이 서로 달라요. 다른 공간입니다. 얘 값을 바꿔요. 얘 값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하면 뭐 데이터 값을 출력하면 뭐다? 데이터는 여전히 0이다. 코드로 다시 볼게요. 자, 여기서 change 데이터 불렀죠. 데이터 우변으로 동작한다. 그러면 여기에 복사가 됐다. 그러니까 AIG하고 데이터는 서로 다른 공간이다. AIG의 value 값을 바꿔도 데이터의 값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 왜냐?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값을 바꿔도 얘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서로 다른 값이에요. 서로 다른 공간이에요. 그래서 데이터의 value 값을 출력해요. 그럼 뭐가? 0이 나온다. 왜냐? 얘는 바뀐 적이 없습니다. 얘는 바뀐 적이 없어요. 여기서 값으로 동작해서 복사가 됐어요.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단순합니다. 포인터로 받아요. 값을 넘기는 게 아니라 주소 값을 넘겨요. 자, 이러고 실행해보죠. 그러면은 데이터의 값이 바뀌었어요. 자, 요거 보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동작은 똑같다는 거예요. 동작은 똑같다. 자, AIG를 포인터로 받았다. 포인터로 받았다는 얘 포인터 변수죠. 포인터로 변수니까 이건 뭐다? 데이터 타입의 주소를 값으로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얘를 호출했어요. 이렇게 적으면 뭐다? 데이터의 주소 값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타입이 뭐다? 포인터, 데이터의 포인터 타입이다. 데이터의 주소 값을 넘겼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데이터 이렇게 했다고 쳐요. 그러면 변수가 선언됐으니까 메모리에 공간을 만들죠. 몇 바이트? 1608바이트짜리 공간을 만들어서 데이터가 가리킵니다. 얘가 주소가 만약에 100이라고 쳐보죠. 그러면 데이터의 주소, 그렇다는 얘기는 그냥 여기다가 100이라고 되는 거죠. 근데 100이지만 얘는 숫자, 인트 타입이 아니고 타입이 뭐다? 데이터 타입이다. 데이터의 포인터 타입이다. 100이라는 값이에요. 그러면 AIG에다가 100이라는 값이 대입이 됩니다. 그러면 AIG라는 그 변수, 이 변수죠. 변수제. 파라미터, 함수 내, 펑션 내에서는 변수로 쓰이니까 변수래요. 얘는 타입이 포인터 타입이고 데이터의 포인터를 가지고 있고 얘 값이 뭐냐? 100이다. 100이라는 얘기는 요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 이거랑 똑같아요. 데이터 타입, AIG, 얘는 포인터 타입. 그래서 AIG의 값을 데이터의 주소 값으로 적었다. 요거랑 똑같습니다. 함수 호출 과정이 똑같아요. 그래서 AIG도 변수죠. 변수니까 공간이 있어요. AIG 공간이 있고 데이터도 변수죠. 변수니까 공간이 있어요. 얘는 1608바이트고 얘가 주소가 100이다. 그러면 요거는 100의 주소, 메모리 주소 값을 AIG가 가리키고 있는 공간에다 복사해라는 소리니까 얘가 100이 되는. 그리고 AIG 점 찍고 이제 value는 999다라고 하면 점을 찍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포인터 변수에 점을 찍으면 그 포인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요거랑 똑같아요.
요렇게 쓴 거랑 이렇게 쓴 거랑 똑같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고에서는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써도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 AIG가 포인터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이 가리키는 공간이죠. 이건 포인터 변수 앞에 별을 붙이면 공간으로 동작한다고 그랬죠? 이 AIG 값이 가지고 있는 메모리 주소가 가리키는 공간에 포함된 밸류 값을 999로 바꿔라 하니까 여기가 바뀐다. 이해되셨나요? 이해가 됩니까? 되셨나요? 헷갈리죠, 막. 이게 뭔 말인가, 막.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포인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현상만 보면 헷갈려요. 근데 원리를 따지면 쉽습니다. 자꾸 쉽다고 하는 게 쉽지 않은 거 자꾸 쉽다고 하는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현상을 따지면 헷갈리는데, 원리를 따지면 쉽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포인터는 항상 기억해야 될 건 주소를 값으로 가죠. 값으로 갖는다. 항상 그것만 기억하세요. AIG는 데이터 포인터예요. 그러니까 포인터형 메모리 공간에 주소를 값으로 갖습니다. 그 주소 값을 뭐 넣냐? 데이터에 주소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야? AIG가 데이터를 포인트하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의 공간이 있을 거잖아요. 1608바이트짜리가 있을 거잖아요. 얘를 그냥 포인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를 포인팅하고 있어요. AIG에 점 찍고 밸류를 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다. AIG의 값이 가리키고 있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얘를 포인팅하고 있으니까 얘 말하는 거죠. 얘 공간에 포함된 밸류 값, 얘의 밸류 값 999로 바꿔라. 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값 101번째 값을 999로 바꿔라.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뭐가 바뀐다? 데이터가 바뀌어요. 데이터의 공간을 포인트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값이 바뀐다. 그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된다? 값이 안 바뀐다. 왜 안 바뀌냐? 얘랑 서로 다른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이기 때문에 다른 1608바이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자, 이렇게 적었을 때 함수 호출할 때 데이터가 몇 바이트가 지금 복사가 됩니까? 우리가 change 데이터를 했을 때 복사가 되잖아요. 값이 AIG로. 그럼 몇 바이트가 복사됩니까? AIG도 1608바이트, 데이터도 1608바이트. 복사되는 양도 1608바이트가 복사되죠. 카피되죠. 그러니까 복사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사이즈가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은데 얘를 포인트로 넣었을 때 어떻게 되냐? 몇 바이트가 복사되느냐? 자, 데이터는 1608바이트죠. 데이터는 1608바이트. 근데 AIG는 포인트 타입이잖아요. 주소를 값으로 가져요. 주소를 값으로 갖고 뭐가 복사되죠? 주소 값이 복사돼요. 주소 값이 복사되죠. 그래서 메모리 주소 값은 몇 바이트냐? 8바이트예요. 메모리 주소 값은 8바이트입니다. 64비트 컴퓨터에서는 8바이트, 32비트 컴퓨터에서는 4바이트예요. 메모리 주소 값이 8바이트니까 얼만큼이 복사되냐? 메모리 주소 값이 복사되죠? 그러니까 8바이트가 복사돼요. 앞에서는 1608바이트가 다 복사됐지만 여기서는 8바이트만 복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포인터를 썼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같은 공간을 가리켜서 그 공간의 값을 바꿀 수 있다. 함수 내부에서. 두 번째로 복사되는 사이즈가 8바이트만 복사된다. 메모리 주소 값이 복사되니까 이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없네요. 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14.4. 원래 여러분 이거 1시간 아닌 거 아시죠?
1시간 아닐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길어질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원래 1시간 반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 아신가요? 한때까지 해보겠습니다. 빨리 가셔야 되나? 어쨌든 이 14.4는 아까 봤던 요거죠. 데이터로 받는 거. 이렇게 받았을 때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 포인터를 썼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로 같은 공간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넣었을 때 얘를 값으로 받는 게 아니라 주소를 받았기 때문에 이 AIG가 이 데이터를 포인팅하고 있다. 같은 공간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AIG의 값을 이렇게 하면 데이터의 공간의 값이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적으면 이렇게 동작한다. 원래 이렇게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적어도 돼요.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이거 매번 하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고에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게 만약 포인터 변수면 그 포인터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이 이제 메모리 주소가 가리키는 곳의 공간을 말합니다. 알아서 자동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다른 언어 C나 C++는 요거를 이렇게 적게 하거든요. 근데 고에서는 그냥 점만 찍어도 하게 해준다. 거예요. 어쨌든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 공간, 같은 공간. 두 번째 복사되는 게 주소값이 복사되는 거죠. 주소값만 복사되기 때문에 얘는 뭐다? 8바이트.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 스트럭처가 아무리 커도 전체가 복사되는 게 아니라 8바이트 주소값만 복사되니까 복사되는 양이 적다. 복사되는 양이 적으면 뭐가 좋냐? 성능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많이 복사할 때는 느려거든요. 많이 복사하려면. 근데 적게 복사하면 빨라요. 성능도 좋아지고 메모리 사용량도 좀 줄겠죠. 메모리 사용량도 준다. 이런 특징이 있다. 이거예요. 자, 구조체 포인터를 초기화하는 방법 봅시다. 우리가 원래 포인터 값을 적을 때는 어떤 int가 있고 p가 있고 이렇게 있다고 쳐보죠. 그러면 p 값은 a의 주소. 어떤 변수의 주소를 이렇게 하는데 구조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써도 돼. 그러니까 똑같이 써주셔도 되거든요. 데이터가 있고 얘는 데이터 타입이고 p가 있고 얘는 데이터의 포인트 타입이고 얘 초기 값을 데이터의 주소로 넣는다. 어떤 변수의 주소를 넣어도 되는데 이걸 그냥 생략하고 이렇게 적으셔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체를 만들면서 그 주소를 바로 p에다가 대입해도 된다는 거예요. 얘는 이제 생성자죠. 구조체 생성자. 이 중괄호에 아무것도 안 적으면 다 기본값으로 적히죠. 이렇게 구조체 스트럭처를 만들면서 걔의 주소를 p에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라는 변수가 있고 이 변수의 주소를 k가 값으로 갖는 형태인데 얘는 뭐냐? 똑같습니다. 어떤 공간이 있어요. 데이터 타입의 공간이 있습니다. 걔의 주소를 p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변수가 없죠. 변수는 없지만 공간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의 스트럭처의 공간. 이 공간에 주소를 p가 간다.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 다만 원래 그 가리키고 있던 변수가 이름만 없다. 이 공간에 이름만 없을 뿐이지 똑같은 공간이 존재한다. 똑같은 크기의 공간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인스턴스란 얘기를 해볼게요. 인스턴스. 자, 인스턴스. 자, 이거 인스턴스란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개념이에요. 어떤 문법적인 내용이 아니고 어떤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인스턴스는 원 뜻대로 보면 메모리에 할당된 데이터의 실체다. 이 얘기는 뭐냐 얘기냐? 아까 여기서 봤죠?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데이터라는 거를 만들었어. 데이터의 공간이 있죠? 그 공간을 P가 가리켜요. 얘도 똑같다고 했죠? 어떤 데이터의 공간이 있어. 근데 다만 이름만 없어. 근데 얘의 주소를 P가 가리켜. 그렇다면 이 공간은 똑같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실체, 메모리상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실체는 똑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한 개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데이터의 데이터 타입의 인스턴스는 몇 개냐? 여기서도 한 개, 여기서 한 개. 이렇게 되는 거죠. 가 데이터를 만들었고 그의 주소를 P가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 데이터 타입형의 인스턴스는 뭐냐?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 인스턴스 하나가 만들어졌고 그 인스턴스를 포인터 P가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스턴스는 한 개예요. 데이터 타입 인스턴스는 한 개. 데이터의 실체다. 이렇게 적으면 똑같다는 거죠. 데이터가 만들어졌고 공간에 다만 이름만 없을 뿐이지 데이터 같은 크기의 공간은 만들어졌고 그 공간의 주소가 P가 가리키고 있다. 그랬을 때 데이터 타입의 인스턴스는 몇 개냐? 하나다. 한 개가 만들어졌고 포인트 P가 가리킨다. 인스턴스 개념, 데이터의 실체다. 메모리상에. 자, 이걸 보죠. 얘는 뭐냐?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이름만 없지. 데이터의 공간이 하나 만들어졌고 그 주소를 P1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P2라는 포인터도 있는데 얘도 P1의 값이니까 결국엔 요 같은 주소 값을 가지고 있어요. P3도 있는데 데이터 공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주소 값. 자, 이렇게 되면 P1, P2, P3가 다 데이터라는 공간 여기죠. 요거를 가리키고 있어요. 다 포인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인스턴스는 몇 개가 만들어졌나? 여전히 하나가 만들어진 거죠. 하나가 만들어졌고, 한 개가 만들어졌고, 세 개의 포인터가 얘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니까 몇 개, 포인터가 얼마나 많이 가리키고 있든 간에 데이터 인스턴스는 한 개라는 거예요. 이걸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값 형태로 쓰인, 변수 형태, 변수값 형태로 쓰인 거죠. 포인터가 아니고, 데이터 1이라는 놈이 만들어졌어요. 데이터 1. 1608바이트짜리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 1이라는 변수가 있고 데이터 2도 있어요. 1608바이트짜리 데이터 2가 있다. 복사, 데이터 1이 데이터 2에 복사된다. 몇 바이트가 복사되죠? 1608바이트가 복사돼요. 데이터 3도 있어요. 1608바이트짜리 데이터 3가 있다. 데이터 3는 데이터 1이 복사, 여기 복사되죠? 카피. 값이 카피된다. 그러면 인스턴스는 몇 개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 각각이 따로따로 인스턴스다. 그러니까 각각이 서로 다른 공간을 가지고 있다. 서로 데이터 타입의 인스턴스는 세 개가 만들어진 거죠. 세 개가 만들어졌다. 이 인스턴스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인스턴스 개념으로 따지고 보면 아까 봤던 예제도 똑같죠. change 데이터를 불렀는데 AIG가 데이터 타입이고 얘를 change 데이터로 데이터를 보냈다라는 거는 얘랑 서로 다른 인스턴스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메모리 공간이다. 근데 얘가 이렇게 포인터를 받고 주소를 보냈다. 그럼 얘의 인스턴스, 같은 인스턴스라는 거예요. 데이터의 주소가 AIG에 복사되는 거니까 AIG가 데이터를 포인팅하고 있는 거죠. 포인팅한다. 그러니까 얘랑은 얘가 같은 인스턴스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하나의 인스턴스다. 앞에선 두 개의 인스턴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가 나오면서 객체가 어떤 타입이 있죠. 데이터라는 타입이 있다 쳐보죠. 아니면 뭐 스튜던트라는 타입이 있다고 쳐보죠. 스트럭처.
그러니까 인스턴스 개념이 나오면서 이 객체라는 개념이 나온 거, 오브젝트, 생명이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라이프 사이클. 그러니까 객체의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이 인스턴스가 있어요. S라는 포인터, 얘는 스튜던트를 가리키는 포인터 타입이에요. 또 얘는 스튜던트의 생성자를 써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의 주소를 나타냅니다. 그럼 메모리상에 스튜던트 공간이 있고 이 공간을 S가 가리킨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스턴스는 하나가 만들어졌죠. 그럼 얘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이 객체가 어떤 생명을 받았다. 인스턴스를 받았다. 생명이 생겼다. 그래서 이 인스턴스가 사라졌다는 거는 얘가 없어졌다는 거는 이 라이프 사이클이 끝났다. 이 객체가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OOP가 가면서 계속 나올 거니까 그렇지만 그 기본에 이제 인스턴스라는 개념이 있다. 인스턴스라는 거는 어떤 객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객체의 라이프 사이클 생명이 존재한다. 뭐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좀 말이 안 맞죠. 이게 프로그래밍이니까 내 메모리 상에 뭐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뭐 생명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객체가 만들어지고 그 객체의 인스턴스가 됐다는 거는 그 객체가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갖게 되는 거고 그 인스턴스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그 객체가 없어졌다. 생명이 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new 내장 함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죠. P1이 있는데 데이터의 기본 생성자로 주소를 맞았다. 그러면 얘 타입은 뭐죠? 데이터 타입이다. 포인터 데이터 타입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걸 똑같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new가 데이터 이렇게 하면은 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본 값으로 초기화 시키고 그 주소를 P2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P2의 타입은 뭐다? 데이터 타입이다. new라고 써도 된다.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된다. 두 개의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와 다른 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쓸 때 이렇게 기본 생성자로 써도 되지만 초기화할 때 초기 값을 넣어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튜던트 할 때 이거 했었죠. 이렇게. 뭐 이름, 아무개, 나이, 뭐 24, 이런 식으로 각 필드 값을 초기화할 수 있죠. 넣어가지고. 근데 new 이렇게 하면 초기화가 안 됩니다. 여기에 어떤 값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냥 new로 할 때는 무조건 기본 값으로만 초기화된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 쓰셔도 된다. 뭐 new도 많이 쓰니까 편하게 쓸 때 그냥 기본 값으로 초기화할 때 그냥 new라고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인스턴스는 언제 사라지는지 볼게요. 인스턴스다. 그럼 메모리에 데이터 공간에 실체가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메모리를 점유하고 있다.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메모리가 계속 인스턴스가 안 사라지고 계속 있다고 남아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얘는 계속 메모리에 적체되죠. 계속 쓰이겠죠. 프로그램이 동작하면서 인스턴스를 계속 만드니까 메모리에 계속 인스턴스들이 늘어날 거예요. 사라지지 않으면. 그럼 언젠가는 메모리가 고갈돼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겠죠. 그래서 사라져야 되는데 인스턴스는 사라져야 되는데 언제 사라지냐? 이거 유명한 원피스 짤방이죠. 사람은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니? 사람들에게 잊혀질 때다. 그러니까 인스턴스는 언제 사라지냐? 아무도 찾지 않을 때 사라진다. 누구도 관심이 없을 때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코드 블록이 있고 예제를 보죠. 자, 예제가 있습니다. 테스트 펑션이라는 펑션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u라는 유저라는 스트럭처의 메모리 주소로 u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메모리 공간에 유저가 있고 얘 공간에 이제 u라는 포인트 변수가 포인팅하고 있는 거죠. 포인팅하고 있어요. u.ag를 하면은 u는 포인트 변수니까 얘는 타입이 이제 유저 포인트 타입이죠. u점이니까 이거는 뭐다?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다 라고 했죠. 그래서
U가 가리키고 있는 공간의 age 값, age field 값을 30으로 바꿔라 라는 거죠. 그래서 print U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코드가 끝났죠. 자, 변수는 모든 포인터도 변수죠. 변수는 언제 없어지냐? 이 중괄호가 소속된 중괄호가 끝날 때 없어진다 그랬죠. 그럼 얘가 없어져요. 얘가 없어져. 자, 근데 인스턴스는 아직 남아 있어요. 없어져. 그런데 이 인스턴스는 있지만 이 인스턴스를 누가 찾냐는 거예요. 아무도 안 찾죠. 얘를 포인팅하고 있는 놈이 아무도 없죠. 그럴 때 얘도 사라집니다. 언제 사라지냐? 다음번 가비지 콜렉터 타임에 사라집니다. 가비지. 타임에 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객체 인스턴스를 어떤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을 때 걔는 쓰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인스턴스를 어떤 누군가든 변수든 아니면 포인터든 간에 걔를 가리키고 있다. 이런 얘기는 걔는 아직 쓰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무도 걔를 가리키고 있지 않다. 그러면 쓰임이 다했다. 아무도 찾지 않는다. 걔는 사라진다. 그런 거예요. 자, 정확하게 이 구문에서 얘는 가비지 컬렉터 때 사라지지는 않고 여기 함수 끝날 때 사라지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어쨌든 간에 그 메모리상에 있는 그 데이터 인스턴스가 사라지는 거는 뭐 스택에 만들어졌냐 힙에 만들어졌냐에 따라 틀린데 힙에 만들어졌을 때는 가비지 컬렉팅 타임 때 사라진다. 이건 다 좀 이따 얘기해 드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정리해 볼게요. 인스턴스는 메모리에 생성된 데이터의 실체다. 포인터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가리키게 할 수 있다. 함수 호출 시 포인터 인수를 통해서 인스턴스를 입력받고 그 값을 변경할 수 있다. 봤죠? 자, 쓸모 없어진 인스턴스는 가베지 컬렉터가 자동으로 지워준다. 그 인스턴스를 아무도 찾지 않을 때는 걔가 사라진다. 보시면 되고. 자, 스택 메모리와 힙 메모리 볼게요. 14.5번 예제. 타입 유저 스트럭트 타입이 있고 name string field age int field function new user가 있어요. name string age int 해서 반환을 포인터로 반환한다. u는 유저 그냥 유저 name age 해서 rutur은 u의 주소를 반환한다. function main 그래서 유저 포인터 서런네임은 new user AAA24 fmt print ln 유저 포인터 이렇게 했을 때 자 보면 이렇게 출력이 되죠.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코드입니다. 너무 당연한 코드죠. 당연히 동작이 되는 코드인데 C나 C++를 하는 사람들은 이거 보면은 약간 의아해요. 이게 왜 동작하지? 여기 new user 펑션 안에 지금 variable 죄송합니다. variable u를 만들었죠. u는 뭐냐? 유저 타입이죠. variable 이제 공간 유저가 만든. 얘가 u가 얘를 가리키고 유저고. 얘 주소를 얘가 100번이라고 쳐보죠. 주소를 반환하는 거예요. 포인트로 반환하죠. 자,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 u는 언제 사라집니까? 얘가 속한 중괄호가 끝날 때 얘는 사라진다고 그랬죠. 얘가 없어져요. 근데 얘가 없어진 놈의 주소를 반환한다는 거죠.
없어진 놈의 주소를 발언하면 이거는 무슨 에러냐? 댕글링이라고 그래요. C나 C+에서 댕글링이라고 합니다. 댕글링이라는 거는 뭐 댕글댕글 달려있다. 뭐 어쨌든 시체, 이미 사라진 주소를 사용하려고 한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U는 이미 없어졌는데 없어진 놈의 주소, 그러니까 유효하지 않은 주소죠. 무효한 주소. 무효한 주소를 쓰려고 하면은 exception, 에러가 납니다. 자, 그럼 유저 포인터 받았죠. 얘는 타입이 뭐다? 유저 포인터 타입이다. 얘 결과를 받았죠. 그 주소 값이 나와요. 근데 주소가 뭐다? 무효한 주소다. 유효하지 않은 주소다. 그 주소는 이미 사라졌어요. 사라졌기 때문에 걔를 가리키고 있는 건 실체가 없습니다. 근데 걔를 출력했어. 근데 출력이 잘 돼요. 그 얘기는 뭐냐? 얘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있다는 얘기죠. 그 왜 있냐? C나 C++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에러가 납니다. 이 코드를 그대로 쓰면. 왜냐? 얘가 여기서 사라졌기 때문에 에러가 나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펑션 내에서 있는 지역 변수는 스택에 쌓입니다. 스택에. 스택 메모리에 쌓여요. 이렇게 쌓입니다. 그래서 U가 여기 있어요. 근데 펑션이 이제 돌아갈 때 어떻게 된다죠? 돌아갈 때 이게 팝을 해버려요. 없애버려요. 그 함수 내에서 쓰였던 애들은 다 없애버립니다. 필요 없으니까, 펑션이 끝났으니까 다 없애버려요. 스택에서 팝돼요. 그러니까 스택에서 사라져요. 그러니까 얘는 공간이 사라져버렸는데 사라져버리게 되니까 무효한 주소가 돼요. 자, 그런데 고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거를 escape analyzing이라고 해요. 탈출 분석, 우리말로 하면 탈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escape analyzing. 탈출 분석. 그래서 컴파일러가 뭘 하냐면은 코드를 분석해요. 코드를 분석해서 어떤 인스턴스가 코드 바깥으로, 그러니까 펑션 바깥으로 탈출하는지 안 하는지 분석합니다. 이제 보면 얘 U 있죠? U의 주소가 지금 리턴 되잖아요. 바깥으로 바깥으로 탈출해요. 그래서 escape 했다는 거죠. 여기 펑션 안에서 만들어진 인스턴스가 바깥으로 탈출하더라 이거예요. 이걸 분석하는 거예요. 코드를 보고 컴파일러가 분석을 했어. 얘가 탈출하네? 탈출하면 어떻게 돼? 탈출하면 스택에 만들면 안 돼요. 얘가 스택에 만들어지면 펑션이 끝날 때 얘는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스택에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탈출하는 놈을 분석해가지고 이 탈출하는 놈은 어디다 만드냐? 힙에다 만들어요. 힙 영역에 만듭니다. 그 메모리는 스택과 힙이 있는데 힙은 펑션 내에서 쓰는 지역 변수들은 스택에 쓰여요. 걔네들은 이제 펑션이 끝날 때 사라지는 놈들이고 힙은 이제 그 프로그램 전체에서 사용되는 영역이라고 보면 되고요. 거기에 있는 놈은 언제 사라지냐? 쓰임이 닿으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앞에서 인스턴스가 언제 사라지는지 봤죠? 그러니까 쓰임이 닿으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얘는 쓰임이 있는 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면 유저 포인터가 이 공간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쓰임이 있죠. 유저 포인터가 쓰임이 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에서는 탈출 분석을 통해서 스택에 만들지 힙에 만들지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코드는 C에서는 안 되는 코드지만 고에서는 이렇게 사용하셔도 무방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까지 해서 포인터를 했고요. 지금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사실 책 내용 자체는 짧은 장이지만 내용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포인터는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워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쉽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원리만 따져라. 메모리 주소를 값으로 갖는 타입이다. 이것만 항상 주의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포인터를 마쳤고요.